자, 안녕하세요. 분당 영덕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2020학년도에 통합과학 중에서 화학과 관련된 수업을 담당할 나종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수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1학기에는 교과서 페이지 28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에 대해 그 종류와 특성을 배우게 되고, 원소만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들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원자 간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을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 아니면 같은 원자 간의, 즉 원자 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결합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합에 대해서, 이게 1학기 동안 저와 같이 배우게 될 교과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계획은 이렇습니다. 수행평가 계획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화학결합이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앞에서 마주보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수업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마주보고 하는 수업과는 좀 별개로 차이를 두어야겠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PPT를 통한, 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형태로 하나가 이루어지고요. 그 후에 제가 지금 칠판에 앞에 있어 있잖아요. 그 교과 내용 중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좀 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칠판으로 수업하는 영상. 그래서 두 가지 형태예요. 프레젠테이션 수업, 그 다음에 판서 수업.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40분 정도가 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수업 20분 정도, 그 다음에 판서 수업 20분 정도. 그럼 나머지 10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일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로 형성평가 개념을 해서 커뮤니티 게시판 있잖아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는 문제편도 있고 풀이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문제편을 보고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다 풀었다 생각하시면 같이 올려놓은 풀이편을 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아니 어떤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20분, 그 다음에 판서 수업 20분, 그 다음에 형성평가 관련돼서 문제 풀이 5분과 확인 5분. 그래서 정규 수업과 마찬가지로 50분을 하는 걸 목표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에는 여러분 교과서는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해당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율표와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판서로 하느냐? 중학교 과정에서 원소와 원자, 그 다음에 이온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화결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자와 이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원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자라는 개념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원자예요. 원소라는 개념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원소는 가장 작은 물질의 종류, 그 이름이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그 원소를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 그 원소로 된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 이렇게 배웠죠. 언제까지는? 중학교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얘도 나눠져요. 자, 원자라는 것은 가운데 핵이 존재를 합니다. 핵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다고 하죠. 자, 플러스 전하량 뛰느냐, 마이너스 전하량 뛰느냐. 원자는 핵 자체는 플러스 전하량을 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고 있는 것이 전자예요. 그러면 사실상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입니다. 입자 형태로 얘기하자면 모형을 나타내겠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은 뭐냐면 보어라는 사람이 얘기한 전자 껍질 모형 또는 전자 궤도 모형,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보어예요. 왜냐하면 그 형태로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편합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결합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얘기할 때는 보어라는 사람이 얘기한 전자 껍질 또는 전자 궤도 모형을 가장 기본으로 삼을 거예요. 그럼 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원자 핵의 형태를 보면 핵 안에는 플러스 전하량을 띠는 입자가 들어있어요. 이 플러스 전하량을 띠는 입자를 뭐라 부르냐면 양성자. 자,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양 있죠, 양. 동양에서는 양 반대로 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음전하라고도 하는 거예요. 음전하, 양전하. 양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양성자. 근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도 있어요. 뭐냐? 중성이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안 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중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냐에 따라서 이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개수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딱 봤을 때 이와 같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 가운데 이 부분을 핵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 핵 주위로 전자가 존재하더라. 근데 이것을 전자가 존재하는 곳을 하나의 궤도 형태로 그려보자, 또는 껍질 형태로 그려보자. 그래서 이게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자 껍질은 껍질 하나만 갖고 있는 원소도 있습니다. 두 개 갖고 있는 원소도 있어요. 세 개, 네 개. 지구상에서 발견된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현재 7개까지 가지고 있는 원소까지 발견됐습니다. 7개까지 껍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말이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를 베는 족도 있고 주기도 있죠. 가로줄에 해당하는 가로줄이 7개더라 이거예요. 가로줄이 7개더라. 얘는 총 7개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을 하나만, 가장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두 개의 원소들을 1주기 원소, 이 1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것 가장 1번,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 양성자가 하나 들어있어서 원자 번호 1번이 원소, 바로 수소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헬륨도 1주기 원소에 속해요.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원소들을 2주기 원소라고 부르겠죠? 왜? 7개까지 있으니까 주기잖아요, 주기. 하나 있으면 1주기, 2개 있으면 2주기. 그래서 몇 주기까지? 7주기 원소까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율표에 주기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자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원자는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존재하고 전자 껍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향을 띱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향을 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류의 원소건 원자 상태에서는 반드시 플러스 전하량의 합 양성자의 개수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 전자의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합이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같아야 돼요. 양성자 전하량의 합 양성자의 개수 마이너스 전하량 즉 플러스 전하량의 합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 즉 전자의 합의 개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중성이네요. 그래서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 중성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개수가 달라질 경우가 생깁니다. 양성자의 개수보다 전자가 많을 경우가 있고요. 양성자의 개수보다 전자가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원자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서로 달라지면 이온이라는 형태로 변화합니다. 이온이라는 형태로 변화해요. 이 이온이라는 형태로 변화하는 그 방법을 즉 과정을 알아야 화학 결합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고유 결합에 대해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로 표현을 해볼게요. 가운데 양성자의 개수, 중성자는 어차피 전하량을 띄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제외하겠습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3개인 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존재해요. 있어요. 그런데 원소의 종류가 약 118개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118번째 원자를 그리려면 얘를 118개 붙여야 되네?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3개죠, 3개. 양성자 개수가 3개. 3 플러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양성자가 3개 들어있는 핵을 나타내는 지금 표현입니다. 그 바깥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전자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반드시 어디에? 껍질에 그려줍니다. 껍질에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까지의 전자가 채워줄 수 있느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지금 플러스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럼 2개의 전자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채우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전자와 전자는 서로 마이너스 전환을 띠고 있죠. 전기 중에서 마이너스 같은 전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붙여놓는 식으로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왜? 같은 전기를 띠는 물질은 서로 어떻다? 밀어내는 힘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해주자 이거죠. 같은 전기를 띈다? 서로 최대한 멀리 갖다 놓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지 말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렸을 때는 최대한 멀리. 첫 번째 껍질 몇 개까지 채워집니까? 2개까지만 채워져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가 남아요. 하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매도일까봐 이렇게 붙여놓는다? 아니죠. 지키셔야 됩니다. 2개까지만. 그래서 얘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껍질 수가 하나 더 필요할 겁니다. 남아있으니까 전자가. 예, 여기는 붙여놔도 됩니다. 어차피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갖다 놓으면 상관없어요. 자, 그래도 보기는 좀 좋게. 자, 이렇게 생긴 원자의 형태, 즉 원자 모형을 가진 것은 누구냐? 1. 수소죠. 2. 헬륨이죠. 3번 양성자 개수 3개면 원자 번호 3번 리튬입니다. 리튬이라는 원자를 나타낸 거예요. 자, 이제 왜 이온으로 되는지 알아야겠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참고로 세 번째까지 갖고 있는 원소. 세 번째도 전자가 들어있어야 하는 원소. 걔네 원자들은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들어가잖아요. 세 번째 껍질에도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냐면 8개입니다. 8개. 참고로.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다 들어갔죠? 이제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 남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8개까지 들어간다고요. 근데 8개 중에 현재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들어있는 거죠. 8개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겪으려고 해요. 어떤 변화를 겪으려고 하냐? 첫 번째 껍질만 갖고 있는 경우는 2개까지 있어야 안정해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원소의 원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갖고 있네? 그러면 그걸 다 채워놔야 돼요. 심리가. 원자도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다 채워놔야 됩니다. 세 번째 껍질을 갖고 있는 경우는 세 번째 껍질까지 채우고 싶어 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우고 싶은데 채우려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7개라는 많은 수가 필요해요. 7개가 필요합니다. 리튬 입장에서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다 채우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8개가 있어야 되니까 7개가 부족한 거죠. 7개만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럴 바에야 아유 7개를 언제 얻니?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는 첫 번째 껍질 그냥 2개만 들어있는 상태만 가질래. 첫 번째 껍질만 갖고 있는데 2개 들어있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니까 어떻게 되겠까요? 버리고자 하는 경향이 큰 겁니다. 버리고자 하는 경향이 큰 거예요. 아이 버려.
그러면 더 이상 얘는 원자가 아니죠. 원자라는 것은 이게 플러스 전하량 합, 즉 양성자의 개수와 마이너스 전하량 합,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아니죠. 플러스는 변화 없어요. 아, 그러면 플러스는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건가? 너무 무거워요. 어느 정도로 무겁냐? 전자가 약 1850개 정도가 모여야 그 질량이 얘와 같습니다. 얘가 가는 게 나아요. 그죠? 어떤 경우라도 얘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 무겁잖아요. 무게에 비해서 얘 1850배 정도 무겁다니까요. 그럼 얘만 이동을 하는 거죠. 올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그래서 이온이 되는 과정에서는 양성자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양성자를 잃어버리거나 얻는 게 아니에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기 때문에 이온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의 개수는 3개네요. 마이너스 전하량의 개수는 2개네요. 그럼 누가 하나 더 많아요? 얘가 하나 더 많아요. 하나 더 많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써줘요? 오른쪽 위에 첨자로, 위 첨자로 플러스 하나.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 생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는 말은 리튬 양이온 또는 리튬 이온, 더 이상 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얻는 경우.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가장 많이 필요로, 즉 그냥 숨 쉴 때 들이마시는 기체 있지요. 누구겠습니까? 산소입니다. 산소. 원자 번호 몇 번? 8번. 양성자가 속에 8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냐? 2개. 아까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아직 남았거든요. 6개가 남았어요. 양성자가 8개면 전자도 8개여야 원자 상태니까 아직 원자 상태로 보면 전자가 남았지요. 6개 남았어요. 어떻게 그려줄까요? 최대한 대칭이 되도록 해줘라. 대칭이 되도록. 최대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어야 됩니다. 서로 밀어내니까 붙여놓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는 그냥 붙여놓고 그리기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리는 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들어가서 만족했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8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현재 몇 개 들어있습니까? 8개 중에 6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아까 리튬은 하나가 들어있어서 버렸어요. 그냥 첫 번째 껍질만 가진 거죠. 산소는 8개 중에 6개 들어있네? 몇 개가 부족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8개를 채우려면 2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껍질에 다 8개만큼 갖고 싶다? 그럼 2개가 필요해요. 방법은 2가지죠. 리튬처럼 싹 버립니다. 그냥 8개 버려버려. 어떻게 돼?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 안정된 상태, 그 만족한 상태로 갖고 있는 거. 한 가지 방법. 또 하나 방법. 6개를 버리기에는 필요한 개수가 더 적은데 2개만 얻습니다. 그래도 8개 채우잖아요. 6개를 버릴 바에야 얘는 2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개수하고 버리는 개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유리한 대로 얘는 전자가 이동하게끔 시키는 거죠. 두 개를 다른 곳에서 얻어옵니다. 얻어와요. 그러나 두 개를 얻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원자 상태가 아니에요. 원자 상태는 전자의 개수하고 양선자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얻어오게 되면 양성자 개수는 총 8개죠.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 즉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 10개입니다. 2개가 더 왔어요. 결국 해보면 마이너스 결국 2개가 더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표기해주는 방법. 산소라는 원소 기호 5를 쓴 다음에 오른쪽 위천자로 몇 개? 2개. 누가 더 많아? 전자가 더 많아. 부르는 방법. 산화이온. 산소이온 아닙니다. 산화이온. 이렇게 돼서 우리가 주기율표와 관련이 상당히 깊은 거예요. 무엇이 될 때? 원자가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될 때 이렇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화학 결합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주기라는 개념과 조기라는 개념은 이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즉 2차 시에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1주부터 18주까지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는지 그에 대해서 더 깊게 분석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시에 뵙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 당일 수업이 끝나게 되면 5분 정도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 5분 정도 확인 문제,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하시는 거예요. 다 풀이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풀이편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답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시는 이런 시간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